이 시는 에즈라 파운더의 지하철역에서와 유사한 수사적 의장과 구조가 보이는데, 시로하는 인생공부 송희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진주에 거주하는 향토시인 박우담 시인의 유등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본문이 아주 짧습니다. 이행시예요. 그러면 본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유등, 박우담. 목말 타고 있는 아이처럼 울타리 붙들고 있는 붉은 장미. 잘 들어보셨습니까? 이행시, 우리가 이렇게 300회 하면서 두 번째 지금 이행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행시라고 해서 만만한 시가 아니죠. 제가 언젠가 한번 이행시, 그러니까 에즈라 파운더의 지하철역에서 라고 하는 짧은 이행시를 가지고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4년 동안 400명 이상의 사람이 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물론 박인환의 목마와 숙녀는 지금 18,000명의 사람이 보았습니다. 이 지하철역에서는요, 내용이 대충 이렇습니다. 지하철 초창기에는 처음에는 그 지하에 그 횃불을 여기저기 이렇게 밝혀 놓았어요. 그러다가 조금 발전하면서 랜턴 몇 개를 갖다 이렇게 꽂아 놓았는데, 그 지하가 원래 어두운 곳 아닙니까? 플랫폼 반대편에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보면 어두컴컴한 그림자들만 보이거든요. 어두운 그림자의 모습들이 마치 귀신 같거든요. 유령 같아. 뭐 이렇게 유령 같아. 이 지규를 사용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은유법을 사용합니다. 그 지규와 은유를 두 겹으로 이중적으로 한 그 수사적인 어떤 비유적인 표현 방식을 쓰고 있는데, 유령 같았고 해놓고 젖어 있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꽃잎 이렇게 은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뭐랄까 수사적 의장 구조 이런 것을 사용해서 현대 감각에 맞게 획기적인 모더니즘 기법을 완성했다기보다는 제시한 뭐 그런 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병치의 기법, 은유의 기법, 묘사적 이미지, 이런 획기적인 언어 감각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이미지점의 시를 개척한 시로 문학사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시는 두 줄이면 충분하다 했는데 정말 두 줄이면 충분한가?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제가 내린 적이 있습니다. 두 줄이면 오히려 여운이 있고 함축성이 있고 또 그리고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길만 길수록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긴축된 언어의 구조로서 인생의 깊이와 우주의 질서를 다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시는 두 줄이면 충분하다. 이런 제가 결론을 내린 바가 있는데, 오늘의 그 강의 내용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박우담 시인의 유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박우담 시인은 향토 시인으로서 유등이라고 하는 진주 향토적인 어떤 뭐랄까 축제, 놀이 이런 것을 지금 소재를 했단 말입니다. 이 유등이라고 하는 제목을 한 시가 여러 편 됩니다. 그 중에서 왜 제가 이렇게 두 줄 시를 갖다가 꼽았느냐. 이게 오히려 더 정서적으로 지약되어 있고 언어적으로 함축적이고 해서 제가 이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목말 타고 있는 아이처럼, 목말 타다. 목말이 바로 뭐냐 하면 남의 어깨 위에 두 다리를 벌리고 타는 행위를 목말이라고 합니다. 목말 타고 있는 아이처럼, 뭐 자기 아빠겠죠. 아니면 삼촌, 외삼촌. 울타리 붙들고 있는 붉은 장미. 어떻습니까? 주절은 뭡니까? 은유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유등은 붉은 장미다. 장미다. 그 종석줄 속에 뭐와 같은, 뭐처럼 하는 지규가 이렇게 함유하고 있거든요. 끼어져 있거든요. 그 종속적인 비유는 목말 타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목말과 울타리는 배를 뜻하고, 아이와 장미는 바로 유등을 말합니다. 유등이 뭘까요?
사진 보면 유등, 기름 유자 유등이 있습니다. 기름등. 기름으로 안에 이제 불을 태우니까 요즘은 가스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기름불로서의 유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름으로 켜는 등불을 유등이라고 하는데 이 유등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진주에서 말하는 유등은 놀이, 축제의 한 유형으로서 기름 유자가 아니고 흐를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물 위에 떠 있거나 흘러가는 등이다. 그래서 흐를 유자 유등이 됩니다. 흐를 유자 유등은 일단 표준국어 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름 유자 유등은 등재되어 있는데 대신에 유등 놀이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 경남 진주에서 행하는 풍속의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 풍속, 향토적인 풍속. 강물 위에 여러 가지 색깔의 등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형형색색이라고 하는데요. 형형색색의 등불을 띄워서 복을 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즐기는 놀이로서 농계의 넋을 기리는데 의의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계의 영혼을 위무하고 위로하고 또 기리는 그런 데서 찾아진다. 사실은 이 유등의 더 원초적인 놀이의 축제의 형태는 연등입니다. 연등은 물하고 관계없고 그냥 절에서 하는 거죠. 서기 866년 통일 신라 시대 때지요. 서기 886년에 경문왕이 항룡사에 행차해서 연등을 밝히고 여러 신하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다. 이게 최초의 연등 기록입니다. 유등도 이 연등으로까지 소급됩니다. 그리고 태조 왕건, 고려 태조 왕건이 연등해를 국가 행사로 법제화시킵니다. 그래서 연등해는 봄의 축제고, 가을 축제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겨울 축제로 팔간해가 있었다. 그래서 국가적인 행사로 법제화된 두 놀이가 있었는데 그것이 연등해와 팔간해다. 근데 이 연등해가 한편으로는 불교에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교 이전에 우리의 고유한 제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제천 행사에 있다. 그 제천의식에 모시는 신들은 뭐랄까 범신입니다. 천지신명이에요. 천신, 지신. 자, 지신은 지신 밝게 할 때 그 지신. 터줏대감을 지신이라고 하죠. 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감 밑에 대감이 아니라 위대한 신이라는 뜻입니다. 감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신. 천신, 지신. 강에는 무슨 신이 있는 줄 압니까? 하백이 있습니다. 그거는 주명설화에 나오죠. 그러면 산에는 산신령이 있죠. 나무에는 목신이 있고 바다에는 용왕이 있고 이 모든 신들을 천지신명이라고 하는데 이 천지신명을 숭배하면서 참여하는 행사가 연등해였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불교냐 고유 제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냐 하는 것은 이거는 학자들이 좀 엇갈리는 견해를 지금 내놓고 있다. 멀리는 이렇게 연등해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이 유등축제가 가장 직접적인 어떤 역사적인 뭡니까 모멘텀이 된 것은 1592년 임진년 제1차 진주성 전투에서였다. 군간민 3,800명으로 2만 명 왜군을 물리쳐서 3대 대첩으로 알려진 김시진 목사의 진주성 대첩. 그때에 왜군이 도강하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밤에 불을 밝힌 등을 띄워서 좀 헷갈리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저지하는 전술로 사용되었다 하는 데서 지금 유래되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학설입니다. 아마 그런 것이 있었다 하는 정도만 알았지 정말 이에 진주 지방축제로서 이렇게 시작된 것은 2002년부터다. 제가 진주에 교수로서 발령받아서 한 3, 4년 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02년에 월드컵 4강 신화가 있었죠. 월드컵 4강 축제의 분위기를 10월 때까지 이어가면서 개성된 것이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규모 축제로 발전하기 시작하고 2010년에는 250만 명 이상 넘는 관객을 동원했고요.
그때 1,000억 이상의 경제 효과를 창출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10월이면 유등놀이, 보통 유등축제라고 하는데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유등놀이라고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유등놀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글쎄요, 이것도 좀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놀이는 우리말이고 축제는 저 한자 말이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페스티벌이에요. 그렇지만 놀이는 우리말이에요. 예, 놀이 해도 되고 놀음 해도 되는데 이것이 놀음이 노름이 되어버리면 무슨 도박으로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놀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시는 에즈라 파운더의 지하철역에서와 유사한 수사적 의장과 구조가 보이는데, 하여튼 은유와 직업이 그 이중적으로 이렇게 결합된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목말과 울타리는 배입니다. 배는 어떻습니까? 물 위에 떠 있지 않습니까? 물은 흘러가거나 고여 있거나 합니다. 목말도 역시 서 있거나 걸어가거나 하죠. 하여튼 목말과 울타리는 배이고, 아이와 장미, 특히 이 장미는 붉은 장미입니다. 등불을 지금 은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불은 어떻습니까? 타오르는 것이죠. 흐름과 타오르는 것이, 물의 흐름과 불의 타오름이 융합된 상상력의 물성이 바로 유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물과 불의 결합, 물과 불의 결합이라고 했는데 바술라드적인 물과 불의 결합을 술이라고 봤거든요. 바술라드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 플러스 불 이퀄 술이 되는데,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바술라드의 상상력 이론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물과 불이 결합하면 알코올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알코올이 바로 술 아닙니까? 물의 원형심상, 또 불의 원형심상에 대해서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물의 원형심상을 대체로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시간, 하나는 죽음, 하나는 재생. 물은 시간입니다. 왜? 물도 흘러가고요, 시간도 흘러가니까. 변화하고 소멸하고 또 역사성을 내포하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물은 첫 번째로 시간을 나타낸다. 물도 흘러가고 시간도 흘러간다. 아폴리네르의 유명한 미라보 다리, 우리 그 유튜브 강의했습니다. 아폴리네르가 그 화가로 유명한 마리 로랑생과 연애를 하다가 피카소하고 같이 이렇게 잘 어울렸습니다만, 모나리자 그 도난 사건에 연루가 되어가지고 사실은 아무 관계도 없는데 어떤 신문사에서 저 아폴리네르가 가져간 거 아닌가, 이렇게 제기를 해가지고, 아폴리네르가 이방인이거든요. 이탈리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죠.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 신문이 나니까 마리 로랑생이 아폴리네르 보고 우리 절교하자 했어요. 그래서 절교하면서 미라보 다리를 건너왔지. 미라보 다리 안쪽에는 아폴리네르가 살고, 그 바깥쪽에는 부자 동네에는 마리 로랑생이 살았는데, 서로 오고 가고 하면서 연애했어요. 그 다리 위에서. 데이트 장소로 유명했죠. 그러면서 절교하고 돌아오면서 시를 쓴 것이 미라보 다리, 세계적인 명시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흘러가는 물처럼 흘러가 버렸다. 이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좀 사랑이 아닙니다. 그녀와 사랑을 나눈 시간은 흘러가는 물처럼 흘러가 버렸다, 그겁니다. 정확하게는 사랑이 아니라 그녀와 사랑을 나눈 시간입니다. 시간은 물처럼 흘러가 버렸다. 그래서 물은 시간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강과 관련된 온갖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노래라이와 하면 뭐 전 세계적으로 강하고 슬픈 전설하고 연결된 것은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또 호수는 어때요? 존재와 물을 동일시하죠. 호수는 잔잔하고 흘러가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밤에 잠자는 물의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호수다. 이때 잠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죽음이거든요. 가사 상태입니다. 우리는 잠을 잘 때만은 거짓 죽음 속에 빠지는 겁니다. 가사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의식을 못하니까, 의식의 수면하에 가라앉으니까 사실은 깨어남이 약속된 죽음의 상태다. 그 죽음의 상태에서 꾸는 뭐 온갖 이미지가 바로 꿈이지 않습니까? 물과 죽음은 상당히 유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서로 유사한 이미지를 가진 이 이미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보기는, 얘는 바로 햄릿에 나오는 오피리아의 죽음이다.
오피리아가 이런 물속에 이 잠겨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의 유등놀이도 농계의 영혼을 위로하고 또 기린다고 했으니 이때 물은 농계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농계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 또 물의 세 번째 원형심상, 원형적인 이미지, 재생이다. 물은 수생적인 꽃의 이미지와 관련이 있거든요. 수생, 물에서 살아나는 꽃의 이미지. 그래서 전형적인 어떤 재생의 이미지는 보통 물에서 찾습니다. 그 물은 영혼을 구원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옛날부터 사람들은 여기고, 이슬람 경전 코란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여, 주어진 한 방울의 물로부터 인간이 창조되었음을 생각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물과 재생의 이미지와 가장 관련 있는 것은 멀리 찾을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심청. 심청이 물에 빠져 죽고 다시 재생하지 않습니까? 연고도에서. 그래서 물의 원형심상은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간과 죽음과 재생이다. 그러면 불의 원형심상을 봅시다. 불의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바술라의 또 책도 있거든요. 유명한 책이죠. 불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제1차적인 위치를 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래서 불은 꽃의 이미지, 상승의 타오름의 이미지, 뜨거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꽃의 이미지. 불은 똑같네요. 하늘 타내고 꽃같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그리고 불꽃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어에. 불꽃. 그리고 타오름의 이미지, 타오르다. 상승의 이미지입니다. 이 가라앉는 하강의 이미지가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거, 상승. 그러니까 수직적 이미지를 가집니다. 물은 수평적 이미지를 가지거든요. 물이 어떻게 다 오릅니까? 이 수평적으로. 또 그리고 또 가라앉고요. 뜨거움의 이미지 하고 관계되는 것이 불이다. 그 당연하죠. 불이 뜨거우니까. 그래서 열정이나 열애와 관계가 있다. 열정과 열애의 이미지는 꼭 불하고 이렇게 관련을 맺는다. 바구담 시인의 유등에서 붉은 장미는 바로 불꽃, 저 꽃의 이미지와 연관이 있다. 이 장미는 영혼의 정화와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는데 누구의 영혼? 농계의 영혼. 농계의 그 행위는 바로 무엇이 없으면 안 됩니까? 단심이 없으면 안 된다. 일편단심이 없으면 안 된다. 단심, 붉은 마음이 단심입니다. 붉을 단자니까. 이 붉은 마음이 바로 바구담 시인이 붉은 장미로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또 정리해 드릴게요. 시인이요, 시론가도 유명했던 작고한 이승훈 선생이 있었어요. 한양대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을 했었죠. 이분은 강원도 분인데 처가가 진주예요. 사모님이 진주 분입니다. 그러면 진주의 그 신안동 일대가 완전히 신도시화 됐지만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완전 논밭에 가소원밖에 없었어요. 그 신안동에서 가소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진주 오는 것을 항상 즐거워했는데 2011년에 진주에 와서 유등축제 기간인가 그때 와서요, 이 유등과 관계 있는 유등 속의 불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토론자가 평론가 송희복 저고요. 또 한 사람은 시인으로 유명한 김이듬 씨입니다. 김이듬. 그 두 사람이 했는데 그게 이제 13년 지나니까 자료도 남아있지 않고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뭔가 말을 했긴 했는데 유등이란 축제의 식탁 위에 이승훈 선생을 주빈으로 모시고 저는 숟가락 하나 얹은 형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어떤 그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분의 한 강의 내용 핵심 부분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찾아면 제가 한 말도 어디 기록에 남아있을지도 모르겠고 이분의 그 강의 내용 전문 그때 제가 꼼꼼하게 2페이지 A4 2페이지 분량으로 이렇게 메모를 했는데 최근까지가 있었는데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뭐 신문 버릴 때 따라 나간 것 같아요. 파일을 네. 파일이 아니고 종이에다가 그렇게 10몇 년 동안 이 최근까지 갖고 있었는데 신문 버릴 때 딸려 나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마 내 기억은 바술라르적인 물과 불의 결합의 관점에서 이야기한 것은 확실합니다. 아니 그런데 어디 인터넷에 흘러가는 그 자료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핵심 내용 같아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승훈 선생 유등속의 물 그리고 빛의 안에 내용 일부가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내가 캡처를 했거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물은 흐르고 불은 타오른다. 유등은 흐르는 등불이고 물과 하나가 되는 풍경이다. 흐르는 등불, 이게 시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므로 이번 진주 난강에서 펼쳐지는 유등 축제는 시의 축제이고 시와 일상이 하나가 되는 축제이고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축제가 또 어디 있을까? 요런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진주의 향토시인 박우담 시인의 유등 여러 편 중에서 한 편, 가장 짧은 시 한 편 이행시를 골라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이행시라도 이렇게 할 말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강의는 여러분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유등 박우담. 목말 타고 있는 아이처럼 울타리 붙들고 있는 붉은 장미.